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2탄은 서준섭 대표님이 궁금해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일반 빌딩 또는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이제 2탄이에요. 진짜 뭐 전혀 원고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저도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한 질문은 아니지만 궁금한 사항, 지금 계속 어차피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될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네. 기회가 좋으니까 전문가가 같이 계시니까 여쭤보자면 어쨌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 계약은 조만간에 이제 만기가 됩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매입을 해서 이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아파트용 공장, 지식산업센터를 매입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빌딩에 있는 사무공간을 매입을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요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한다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또는 뭐 경공업 아니면 준공업 단지에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곡, 가양, 지금 말하는 여기 구로, 가산, 성수, 문정 뭐 많거든요. 서울 시내에도. 근데 첫째는 서울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세 가지는 놓치지 마셨으면 해요. 서울, 그 다음에 역세권, 그죠?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위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수익성도 보야겠지만 요 하루라도 빨리라고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서울 아니면 서울 근처, 그 다음에 역세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하루라도 빨리, 왜냐면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고요. 일반 빌딩과 지식산업센터의 장단점이라면 지식산업센터는 처음부터 본인이 한 빌딩을 다 해서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구분 소유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처럼 한 동에 여러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데 일반 조그만한 빌딩은 연립이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먼저 살려고 하면 그러한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의 그러한 뭐 층이 있거나 아니면 한 빌딩 다 사면 좋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사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꼬마 빌딩 자체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구분 소유돼 있는, 내가 내 소유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편하다. 그리고 사업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사업이 베이스다 보니까 70 이상을 자기 사업에 투자해야 되니까 사업에 집중하려면 같이 모여 있는 곳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시작해서 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전 세계적인 모델이에요.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지식산업센터를 롤모델로 해서 자기의 도시를 리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산업과 주거는 분리돼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의 서울 근교는 전철, 그러니까 교통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은행부터 뭐 식당, 뭐 병원,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든지 쉽게 접근한다는 거죠. 정보도 쉽고 또 사람의 모임이 많아요. 여기에 이제 뭐 구로에 오시던 일례로 저는 구로에 있으면 뭐 그 사장들 모임도 많고 업계 모임도 많아요. 거기서 얻는 정보가 상당히 많겠다 생각해서 첫째는 두 가지 비교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다면 사업하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뭐 제주로 보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업에는 저는 지식산업센터가 모여 있는 곳에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충분한 답이 되었고요. 네. 말씀하시는 동안 궁금한 게 한 개 더 생겼는데 네. 그러면 지금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도 공실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할 수 있는? 예, 공실이 있습니다. 원래는 시공사와
트러블이 좀 길어졌어요. 원래는 이게 준공이 나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와야 되는데 분양받으신 분 중에 이제 대출이 잔금 대출이 안 돼서 나온 물건과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제가 처음부터 팔고 싶지 않은 물건들이 갖고 있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건축하기 위해서 계약한 건 91억인데 예를 들면 돈을 뭐 126억을 달라는 식으로 해서 정말 협상도 힘들었고요. 그 와중에 너무 지쳐 있어요. 건물을 지면 10년 이상 늦는다는 거를 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는 작년 10월부터 급하게 팔기 시작했고요. 나머지 물건도 몇 개 있으니 오셔서 한번 늘 보시면 뭐 장 네. 대표님도 있고 또 다른 아트원도 아니면 뭐 여기 오셔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즈니스라는 거는 약간의 이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해야지 누구를 속이고 뭐 자기가 이익을 취한다는 그런 비즈니스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닉스는 몇 개가 더 남아 있고 저는 또 몇 개를 더 팔려고 그래요. 왜? 저는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공간이 다양한 그 비즈니스 삶의 모습을 옆에서 관찰하고 싶어요. 은퇴하니까. 예. 네. 그러면 이거 오늘 촬영 끝나면 네. 장 대표님 한 번쯤 보러 올라가시죠? 예.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아, 좋죠. 제가 또 시켜주시고. 같이 네. 이렇게 셋이 한번 물건을 보여드리고 이게 뭐든지 계획을 잘 짜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구로에 몇 번 더 오셔서 네. 뭐 짜장면 한 그릇 더 드셔보시고 네네네. 커피도 한 잔 드셔보시고 이게 사람의 동선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부동산의 투자는 물 흐르는 것 같다. 즉 강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돈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는데 여기 이제 구로에 저는 뭐 가장 오래됐다 보니까 가장 여기 흙먼지가 날릴 때부터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제조업, 수출업을 했는데 이 동선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점심 때나 아침 출근이나 아니면 저녁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아 저기는 희망이 있겠구나, 돈이 모이겠구나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풍수가 별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그 발걸음, 즉 제가 CEO 구로 오닉스 편의점에서 보는 게 뭐냐면 발자국으로 정말 건물을 먹고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CEO는 이익을 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발자국을 모으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셔서 커피도 마셔보고 사람도 네. 만나보셔서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을 보시는 게 첫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말이 맞나. 사람들이 다 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서울이 좋고 뭐 역세권이 좋고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저는 강조하는데 그 말이 맞고 틀리는 거는 본인이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데를 계속 산책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 추천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오셨겠지만 그리고 이 군대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 사회 온라인이든 사업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부동산은 또 다른 분야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노력을 한번 좀 더 해서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네네. 그거에 장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네, 도와주실 거죠, 장 대표님?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같이 아이 쇼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100개 이상을 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100개 이상요? 예, 아이템 보듯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본다는 거는 어쩌면 우물쭈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이렇게 여기만 해도 뭐 한 35개, 한 40개 정도 빌딩이 이제 거의 올라와 있는데 이 빌딩마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히스토리를 아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거든요. 구로에 오시면 뭐 오닉스 지식사업센터가 아니더라도 어느 군데 오시면 그 스토리 누가 지었는지 어디서 지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복독방이라 생각하고 한번 오셔서 첫째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의 첫째는 사람관계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서준섭 대표님 뵙고 또 이렇게 부동산 질문을 이제 두 가지 했어요. 이제 다음 질문을 또 이제 물 거예요. 자, 저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임대비가 아까워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이에요. 두 가지 다죠. 네. 네. 당장 지금 달달이 나가고 있는 200만 원이 넘는
관리비 제가 지금 관리비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50 정도를 지금 달려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 정도 넓이의 이 정도 규모의 사무실 운영을 하려면 이 정도는 당연한 지출인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잘 모르고 했었던 결정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계속 알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달달이 나가고 있는 그 25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아까워서 차라리 이 비용이면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당장 제가 임대 수입을 뭐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거기까지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직접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임대 수입을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유를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저는 그 처음에 이게 300만 원도 안 될 때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걸 봤거든요. 지금은 오닉스도 지금 1000만 원 넘고 해서 평당 1000만 원이 되어 이제 시대가 넘어갔는데 문정동이나 아니면 이런 성수, 뭐 마곡동 개점 앞으로 뭐 1300은 아주 싼 거고요. 1500에서 지금 1700까지 분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동까지 예를 들면 양평동은 지금 기본이 1500 이하도 지금 없어요. 또 시티은행이 물레동 이런 데 오고 여의도가 개발되고 영등포가 더 확장되면서 상당히 가격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구로는 넷마블이나 뭐 방탄소년단이 있는 그 빅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같이 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메카인데 그 네이버가 성남 판교에 가면서 엄청 히트를 쳤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아마 넷마블이 여기 건물 신축하면서 완전히 완비되면 구로가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역사적인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로가 엄청 커질 거라고 봐요. 상당히 커질 거라서 그래서 구로는 되게 희망적이고 기회의 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 대표님께 물론 뭐 문정, 성수, 가양, 마곡 다 다녀보시고 구로 한번 좀 더 보시라. 네네. 네, 그런 이유 때문에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제 제가 구로에 오셨으니까 오닉스 지식사업센터를 보여드릴 거고요. 또 설명을 더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사업을 서 대표님처럼 하시는 분, 아니면 처음 하셨거나 계속 하시는 분 중에 가장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본인을 피하라는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 서 대표님이 말씀하는 거에 답이 있어요. 임대비를 내는 게 아까운 거죠. 평수를 떠나서 아니면 250만 원이라면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똑같이 든다고 쳐요. 그런데 100만 원만 이자 내도 4억이나 5억의 대출을 받아서 자기 건물을 쓸 수가 있어요. 또 처음 대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80, 90%를 충분히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수출했던 사람은 무역금융을 통해서 미리 받아요. 그러면 100% 이상을 자기 돈 안 들이고 건물을 산 경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제약 조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리스크를 가족이 생계도 관련돼 있고 미래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만큼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피말리는 전쟁을 하고 계신데 그 전쟁 속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 투자는 제2의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 실물 경제에서 정말 이게 발로 뛰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정말 좋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성호 TV는 실물 경제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실물 경제 직접 하시는 분을 응원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 대표님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제일 좋은 물건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부동산의 원칙은 숨기지 마라. 그리고 얼마든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급적이면 먼저 오신 분한테 제일 좋은 걸 하는 게 맞고요. 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는 올 초에도 벌써 대출이 개인에게는 제약이 자꾸 걸려요. 왜 나라에서 부동산 규제가 심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하지 말라는 게 지금 골자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가 너무 위축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있으면 바뀔 거예요. 자꾸 대출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에 충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 지금 이제 현장 좀 이따 보여드리면서 그러한 그 질문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하지 못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더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